네, MBC 뉴스데스크가 이국종 교수에 대한 아주대학교 병원의 욕설과 횡포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아주대학병원이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논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는 각종 의료사고와 비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어디 갔었어요? 취재하느라 지방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책이 나왔어요. 책이 자랑도 나왔군요. 될까요? 책 자랑을 시작부터 이렇게 대범하게 어떤 네, 책을 그 쓰셨어요?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거래된 정의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래된 정의. 네, 그것 때문에 연말에 좀 바빴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여러분 거래된 정의 기억해 주시고요. 네. 논산 취재도 하고 이 책도 쓰고 정말 바빴을 것 같은데 일단 그동안 이제 이명선 기자, 셜록의 다른 기자들이 한동안 인천 생활예술고나 등등 네네. 이쪽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네. 약간 취재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가요? 주로 네. 제보에 의해서 파다 보니까 이게 일이 커지고 약간 좀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제보는 정말 네.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음. 병원 관련된 제보는 처음이었고 어. 처음에 망설이다가 네. 한 8월부터 네. 파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려워요. 하나하나 이게 네. 지금 파고 있는 분야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후 5시 방금 전에 기사를 공개를 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걸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최초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 네. 처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셜록 인천 생활예술고 그리고 대구의 영남공고 여러 가지 비리를 취재를 했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네.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가 21세기에. 그리고 처벌까지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병원 비리. 저희는 일단 A 병원이라고 할게요. 어떤 곳입니까? 논산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저도 정말 많이 갔지만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요? 1982년에 개원을 해서 583병상이고요. 19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네. 큰 논산뿐만 병원이네요. 아니라, 네네. 논산뿐만 아니라 부여라든가 이런 근처에서 셔틀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돼서요. 네. 논산 근처에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여기로 바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충남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그냥 그쪽 계신 분들은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는 네, 유명한 맞습니다. 병원이군요. 네. 여기가 설립자가 있는데 설립을 하고 나서 부인이 2명이었어요. 근데 네. 그 사이에 낳았던 자식들이 뭐 의사도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이사진에 현재 지금 병원의 이사진에 5명 중에 3명이 네, 지금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 그 설립자의 친인척이 전부 다 이사로 들어가 있고 공익법인으로 되어는 있지만 네. 가족 경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네. 첫째 아들은 이사장이고 네. 그 아래 두 아들은 더 있는 또 형제 난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 내부에서 또 네, 그랬군요. 아들 둘은 네. 병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병원이 2개입니다. 하나는 종합병원이고 하나는 시립병원입니다. 네. 논산시에서 시립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립병원을 위탁받으면서 네. 시립노인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경우 이게 기본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봐왔었고 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이런 구성으로 됐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들이 또 있을 정말 텐데.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영남공고도 그렇고 인천생활예술고도 그렇고 네. 전 세습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습되고 내부도 파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네. 그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 네, 근데 더욱이나 네. 공익법인이 되면 뭐 상속세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들어볼 텐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수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했습니까? 네, 이게 사실 수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진료 네. 행위도 그렇고 저도 요번에 한 사실인데 링겔 바늘이라든가 이런 걸 빼는 것도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간호사도 의료인이고 그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한 게 심각한 현실이구나 이걸 느꼈는데요. 이 전직 수술실 직원을 만났습니다. 이 병원의 수술실 직원이요. 네. 간호조무사도 아니었고 그다음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였는데. 네, 그냥 직원이네요, 말 그대로. 네네네. 네. 근데 수술실은 굉장히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수술을 하면서 본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불성실한 의사가 피부 봉합을 남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PA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이 마지막 피부 봉합을 한다는 겁니다. PA가 굉장히 뭐죠? 어렵죠. 네. 근데 PA가 그 외과 집도의를 보조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레지던트, 뭐 펠로우라고도 하는데 네네네. 그 사람들 이제 의료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해야 되는데 워낙 그 외과 의사가
그 지원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PA 간호사, 그냥 간호사가 이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병원은 간호사를 PA로 쓰지 않고 간호조무사라든가 그냥 일반인을 PA로 써서 그런 주장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호사가 PA하는 것도 문제인 게 네. 사실 외과 수하다 보면은 환자 몸이 닿고 뼈를 맞춘다거나 네네. 아니면 이런 그 드레싱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진짜로 하거든요. 네. 근데 간호사가 PA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강원대에서. 네. 그래서 네. 강원대학병 병원에서는 간호사 PA 문제로 굉장히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합 같은 경우 당연히 의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것을 뭐 간호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네, 간호사도 아무런 봉합을 하면 안 돼요. 봉합을 하면 안 되는 네. 거군요. 와, 이건 너무 무서운데요. 네. 관련해서 이명선 기자가 증언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수술실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고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들이 수술하면 옆에서 상처를 벌려준다거나 그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이제 경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피부 꿰매는 것도 하더라고요. 자격증이 없는데 그게 이제 수술을 하면 안에 근육을 꿰매고 위에 근막 꿰매고 지방 꿰매고 마지막에 피부를 꿰매는데 지방까지 이렇게 꿰매 놓고 그냥 놓고 나가요. 그러면은 간호사가 피부를 꿰매는 게 아니라 저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피부를 꿰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멋모르고 이거 형 꿰매도 돼요? 이랬는데 그 형이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입 막는 그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네, 손님을 가리키면서. 왜냐면 그 손님이 수면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다 들리거든요. 무자격자가 수술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네. 단순 비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또 문제일 것 같은데 병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늦을 뻔한 게 병원장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굉장히 그래요? 많이 분노한 상황인데 네. 사실 병원장을 만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장이 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이사장의 동생인데요. 거짓말을 사실 드러날 거짓말을 좀 하더라고요. PA 거짓말.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술 기록지를 보면서 PA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PA하고도 연락을 했거든요. 현재 PA가. 네. 근데 나는 간호조무사고 PA로 일하고 있다. 사실 나는 이게 불법인지 모른다. 이렇게 직접 얘기한 상황인데 간호조무사가. 네네네. 네. 근데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서슴없이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가 없다. 대신 응급구조사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응급구조사는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만 몇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기도 유지라든가 이런 걸 하는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술실에서 일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의료법 그렇죠. 위반이거든요. 그런 네네. 얘기를 수술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아니고 이거 약간 경계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방금 답변 전에 내용이. 이제 병원장, 네. 종합병원장과 통화했을 때는 피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저는 놀랐죠.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이 피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큰 이슈거든요. 그 병원장은 의사는 의사예요. 의사인데도 네, 전문의는 그래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의료비 과다 청구 문제도 있었습니까? 사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입원도 했습니다. 직접 네. 입원을 해요? 네, 입원을 했었는데 네. 그 얘기도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네.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네. 굉장히 쉽게 입원이 됐고 그다음에 네. 그 의료비 과다 청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과잉 진료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뭐 저도 하지 않은 그 닌겔을 맞지 않았는데 닌겔 비용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명성 기자는 지금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죠. 그런데 그냥 대충 얘기를 하니까 입원이 가능했고 네, 그리고 과다 청구된 것을 스스로 확인했고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때 보호자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 네. 작가랑 제가 닌겔을 맞지 않았다는 건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도 청구가 돼 있어요?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 그 의료비를 돌려받은 네. 사례도 있습니다. 심평원을 통해서. 실제 돌려받았다. 네. 아,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대낮에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질식사한 사례도 있다던데 이거는 뭔가요? 이 다음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게 시어머니가 네. 그 좀 식이 잘 삼키지 못하는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네.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음 날 일반식이 나온 거예요. 이 급식 비슷한 거. 네네. 이 병원에서 음식에. 일반적으로 네네네. 나오는 근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와서 의아해서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던데요라고 간호사를 통해서 말을 한 거죠. 근데 네. 먹자마자 밥알이 걸려서 질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종합병원이면 네. 바로 와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돼서 질식사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부검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형사로 넘어가서 현재 검찰 단계로 갔는데 네. 계속 수사가 멈춰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멈춰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 경찰에서는 넘겼는데 경찰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네. 경찰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자꾸 기소 의견을 안 넘기려고 해서 정말 답답했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 사고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의 얘기도 차차 밝힐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보도가 이어질지 조금 무서운데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지금 잠깐 한 10분 얘기하셨는데도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본인도 잠입시해서 일을 겪었고 이준희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동안 고발이 안 됐다는 게 신기하네요. 비리가 종합이네요. 종합비리병원이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2661번님, 저도 병원 종사자지만 그런 병원 참 많아요. 부끄럽네요. 저도 잠깐 일한 곳도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앞으로 후속 취재는 몇 차례 걸쳐서 나갈 예정이죠? 너무 많아서 이거를 네.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고발장을 쓰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쓰는 네, 직접 방법까지. 쓰는 거예요. 네. 일단 검찰 수사가 왜 진전이 안 되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하여튼 또 나와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